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 버스가 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어느 외국인 여성이 앉아서 기다리려고 비치된 벤치에 앉았는데요. 오 마이 갓. 그녀는 화들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눈으로 벤치를 내려다보는데요. 도대체 벤치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그녀가 그렇게 놀랐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엠마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엠마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특집 기사를 쓰느라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닌 바 있어요. 기사의 테마가 세계 각국의 대중교통이었거든요. 몇 개의 나라를 선정해서 취재를 다녀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케일이 큰 기사는 처음 써보는 거라 몹시 설렜던 기억이 나네요. 일단 제가 사는 미국부터 조사하고 유럽,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로 떠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 대륙에 있는 모든 나라에 방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2나라 정도 들르기로 했죠. 기왕지사 큰돈 들여 해외로 떠나는 것인 만큼 지하철, 버스를 각각 조사하기로 했어요. 두 교통수단을 한 번에 다루면 양이 방대해질 수 있으니까 지하철 따로, 버스 따로 하더라도 가는 김에 조사 제대로 해야겠다 싶었죠. 먼저 구성하라고 오더가 내려온 것은 버스였기 때문에 버스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할게요. 미국 버스야 뭐 저도 잘 타고 다녔으니 빠삭한 편이죠. 일단 미국에서 버스를 타려면 꼭 현금이 있어야 해요. 현금으로 종이 티켓을 구매해서 쓰죠. 미국에서는 버스 요금에 맞는 정확한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버스가 잔돈을 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하차를 할 때는 창문에 연결된 줄을 아래로 당기면 정차 알람벨이 울립니다. 그리고 미국 버스에는 계단이 없는 대신 차체가 낮고 휠체어를 탄 사람도 탑승할 수 있도록 인도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몇 가지 특징을 좀만 더 조사했더니 미국 버스에 대한 작성은 끝이 났죠. 다만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기사에 실어야 했기에 특별히 갈 곳도 없었지만 버스를 탔습니다. 돈 내고 드라이브를 한 셈이네요. 버스 조사는 순조롭기만 했어요. 지하철에 비하면 말이죠. 뉴욕 지하철의 악명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뉴욕 지하철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사진이 필요했기에 방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꽤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대중교통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 출국 준비를 했어요. 계획한 대로 유럽에 들렀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영국에서 지하철을 조사하며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실 영국에 방문한 건 처음이었기에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일을 하는 중인데도 그저 신났습니다. 지하철 다음으로 조사한 것은 버스였는데요. 이 역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에는 특이한 버스가 있습니다. 19세기의 마차 버스였던 것이 2층 마차와 증기버스를 거쳐 2층 버스로 최종 진화했거든요. 빨간색의 2층 버스라고 하면 연상되는 그림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1층 버스도 있죠. 1층 버스든 2층 버스든 차체가 미국처럼 낮습니다. 저상버스인 건데요. 이건 모두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 승차가 폐지되어 교통카드로만 탑승이 가능하게 됐더라고요. 영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프랑스도 기대됐기에 기쁜 마음으로 프랑스로 이동했지만 지하철 조사는 상당히 고역이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이건 뉴욕 지하철만큼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죠. 버스도 잘 조사한 뒤에는 조금 욕심을 부렸습니다. 제가 언제 또 프랑스에 와볼까 싶어서요. 이틀 정도만 몰래 시간을 내서 파리를 누볐습니다. 막상 파리에 오면 몰랐던 단점들이 보이면서 충격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건 진짜였습니다. 노상방뇨가 일상적이고 그것 때문인지 거리에 쥐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파리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매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파리에서의 관광을 마치고 저는 아시아로 떠났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한국이었죠. 한국에 대해서는 지하철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안고 갔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려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공항을 지나 그렇게 좋다는 지하철을 타게 됐는데 과연 듣던 대로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지하철 중에 가장 쾌적했어요. 냄새도 안 나고 빠른 데다가 인터넷 연결도 잘 됐죠. 어느 역에 도착해서는 역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공항만큼은 아니지만 역도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것은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였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모든 지하철역에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조사한 뉴욕 지하철과 파리 지하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역 내에 화장실이 있어서였죠. 마침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봤는데 공짜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쾌적하기까지 해서 나름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화장실을 나와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조사를 얼른 마치고 관광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역 내부는 외국어로도 안내가 잘 되어 있었지만 너무 넓은 나머지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길을 물었는데 친절히 안내해준 덕분에 무사히 역을 빠져나갈 수 있었죠. 운 좋게도 바로 버스 정류장을 발견했어요. 신호를 기다린 뒤 건너서 버스를 타려고 했죠. 아무 버스나 타면 되는 일이었는데 곧장 오는 버스가 없더군요. 5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벤치에 앉을 수 있었어요. 다리가 아팠는데 참 잘 됐다 싶었죠. 그래서 옆에 캐리어를 두고 벤치에 앉았는데 저는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벤치가 너무 따끈따끈했기 때문이죠.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엉덩이가 따끈해서 저는 제가 살아있는 고양이 같은 거라도 깔아뭉갰나 싶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한참 보다가 벤치에 손을 대봤는데 벤치 자체가 열을 내고 있던 거였죠. 그래서 다시 앉아서 벤치 덕분에 따뜻하게 기다렸다가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요금을 낼 때 현금도 가능하고 카드도 가능했는데 저에겐 현금뿐이어서 현금을 냈습니다. 거스름돈을 받지 못할 각오를 하고 1,000원짜리 2장을 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짤랑거리면서 잔돈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어서 빤히 보고 있었더니 기사님이 뭐라고 막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전 한국어를 할 줄 몰라서 벙찐 얼굴만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기사님이 동전을 집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내 건가 보다 하고 자리로 가 앉았습니다. 서울은 워낙 사람이 많아 출퇴근 시간에는 기준 수용 인원의 2배 이상이 타느라 버스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탄 시간대는 한가한때여서 앉아서 갈 수 있었어요. 히터도 빵빵하게 나와서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오래 탔더니 좀 더울 지경이어서 잠시 창문을 열어야만 했죠. 버스를 타고 제가 예약해둔 숙소까지 가서 내렸습니다. 숙소에 들어간 저는 노트북을 펼쳐서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취합하여 글을 썼죠. 얼른 해놓고 관광을 즐겨야겠다는 생각에 엄청나게 집중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국에서 유독 다른 느낌을 받았던 게 다른 도시까지 이동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었죠.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다가 한국의 고속버스에 대한 정보를 접했는데 상당히 매력적이어서 꼭 타보고 싶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저는 담양이라는 곳의 매력을 느껴서 그곳으로 가기로 했죠. 서울에서 가는 것이다 보니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4시간 이상이었던 것 같네요. 고속버스는 시내버스보다 쾌적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내버스보다 더 긴 시간 타고 가야 하기 때문이겠지만 좌석이 정말 크고 든든하더라고요. 앉아서 간다기보다는 누워서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게 포트도 구비되어 있어서 아주 편안했어요. 사진을 찍을 만큼 찍어 놓은 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듣다가 잠에 빠졌는데요. 주변에서 살짝 부산스러운 소리가 나서 도중에 깼습니다. 뭔가 했더니 휴게소에 들른 거였죠.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도 깬 김에 화장실이나 가야겠다 싶어서 내렸는데요. 내려서도 사진 찍기 바빴습니다. 휴게소 정차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아서 마음이 다급했죠. 휴게소 화장실은 굉장히 넓고 깨끗했어요. 칸이 많아서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은 공공장소 어딜 가도 화장실이 이렇게 좋은가 보더라고요. 정말 그런 거면 한국인들은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럽기도 했고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뒤에 사진 몇 장 찍어서 가려고 했는데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 배가 고파졌죠. 매점에 가서 버터 알감자를 사서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먹어도 되나 주변을 살폈는데 다들 먹고 있길래 안심했습니다. 먹기 전에 사진 한 장 찍고 맛을 보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알감자를 먹으면서 창밖 풍경도 구경하고 그러다가 또 잠들었죠. 버스 타고 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즐거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다시 서울로 돌아갈 때는 5시간 이상 버스를 탈 자신이 없기도 하고 기차를 타보고 싶어서 KTX를 탔는데요. 역까지 가는 게 더 오래 걸렸을 정도로 광주에서 서울에 금방 도착했습니다. 2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네요. 이렇게 저는 한국에서 각종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았는데요. 만족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한국 다음으로 갈 중국에서도 비슷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다른 건 크게 문제가 안 됐지만 걸리는 것은 위생이었어요. 버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악취가 났고 지하철역에서는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사람도 봐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어쨌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제가 조사한 자료를 취합하고 글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제 글이 사이트에 올라가면 구독자분들이 많이들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엠마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